네, 오늘 첫 순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미남 통신원이죠. 김일봉 통신원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토론토의 김일봉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 서울은 현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초여름의 날씨인 만큼 뜨거운 6월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토론토의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캐나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동화되어 갈 만한 그런 이슈가 거의 없이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계절의 변화를 쉽게 느껴간다는 것이, 그리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우리 교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서울처럼 편리하지 않고,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업무나 용무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주부들 역시 자녀들 학교나 기타 필요한 곳에 자녀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오고 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이 왠지 하루 종일 스스로를 바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하루보다는 계절의 변화를 더욱 먼저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곳 토론토에서도 많은 분들이 봄을 느껴보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특히 (5월의) 날씨가 예년보다 낮아서 선선한 봄의 기운이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6월이 된 지금 모든 실록이 초록으로 완전히 바뀌며 뜨거운 여름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토론토도 성큼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유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캐나다 연방 이민성이 캐나다 내의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 허가, 즉 워크 퍼밋 발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완화 내용이 골자는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 즉 포스트 그레디에이션 워크 퍼밋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채용지, 즉 잡 오퍼의 유무나 직종의 관계에 상관없이 취업 허가를 발급해주고 유효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 제도에 따른 취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졸업 전 8개월 이상을 공립대학이나 전문 또는 공립학교와 같은 운영 규정 아래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주정부로부터 학사 학위 수여자를 인정받은 사립교육에 다녔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네, 유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 을 받아서 졸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학업을 모두 마치고 학위증이나 수료증, 즉 디플로마를 받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유효한 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 졸업 전 8개월 이상을 공부했거나
유학 기간이 2년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유학 기간 이내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이번 조치는 올 여름 발표될 캐나다 경험 이민, 즉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 클래스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이 경험 이민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거나 합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방법으로 올 7월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캐나다 교민들에게는 한국과 캐나다의 항공 자유화, 즉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이 큰 관심사인데요. 그 내용도 마저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한국과 이곳 캐나다 항공 노선은 연중 대한항공이 독점으로 운영됨으로써 운항 편수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요금 역시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이는 캐나다로 여행이나 기타 유학 등을 오려고 계획 중인 분들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불이익까지 줌으로써 결국엔 이곳 캐나다 교민들 경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현재 캐나다 달러와 역시 미국과 같은 수준인 1,000원이 넘는 현실에서 항공 자유 협정은 교민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시아나항공의 취항 가능성이 높아져서 항공 편수도 늘어나고 요금도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서 유학생 및 관광객의 확대, 교민 경제 활성화 보전 등이 크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본 광역 토론토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거래량이 있어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네, 광역 토론토의 기존 주택 시장이 올 봄 화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집값은 여전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첫 주간 광역 토론토에서 매매된 기존 주택 물량은 모두 4,4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으며 시 외곽의 905 지역은 2,68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거래량 2,950건에 비해서 거래 실적이 9% 낮아진 실적입니다. 이는 올해 신설된 토론토 부동산 취득세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강한 캐나다 달러화 등의 복합적 요소로 인해서 신규 투자가 주춤해진 상황이 결국 거래량 감소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매기가 크게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5월 첫 보름간 활발한 매기를 보였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NX 지역은 콘도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빠르게 팔리는 데 힘입어서 기존 주택 물량이 광역 토론토에서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 39%를 기록했습니다. 동구의 댄폴스 지역 또한 단독주택 거래 강세 덕택에 만만치 않은 증가폭인 29%로 2위를 달렸으며, 이 밖에 단독주택이 매기를 높인 미시사가시의 스트리트 빌 지역이 5% 증가했으며, 전체 주거 형태에서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띈 리치몬드 힐 남쪽 지역도 3% 증가율로 광역 토론토 시장을 지도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년과 같은 큰 화랑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광역 토론토 전역과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1년 전 대비 각 6%로 $40만 817달러와 $43만 7205달러로 집계됐으며, 광역 토론토에서 대해서 905 지역은 지난 1년 동안 35만 3,192달러에서 37만 7,688달러로 7% 상승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견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주택 구입자들은 은행 모기지 이용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이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쉽게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구입 예정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곳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40년까지의 장기 상환 모기 상품으로 인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 상환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므로써 전체 이자의 총액은 커지지만은 초기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현재 모기지를 얻는 첫 주택 장만자의 60%가 이 장기 상환 상환 모기지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자율이 변동 이자인 경우 4% 초반으로 떨어져 있어서 40년 상환인 경우 10만 불 융자에 월 400불대 초반, 25년 상환인 경우에는 500불 초반의 상환 금액으로 인해서 월 상환액의 부담이 많이 줄어서 현재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신규 수요자들의 발길을 매매 시장으로 돌려놓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해야 하는 유학생 부모님이나 주택 구입자들에게 민감한 환율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을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미국과 1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가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유가의 강세와 더불어서 자원 부국인 캐나다의 달러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초반까지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아서 900원대를 유지합니다만 요즘 미국 달러까지 폭등해서 1000원대를 훌쩍 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전문가들은 원자재 값의 급등이 머지않아 둔화될 것이고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 1년 이내에 캐나다화는 미국 달러 대비 약 93%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우세합니다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이민자나 유학생 부모님,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분들에 대한 조언도 같이 해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환율이 1000원대 초반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더 오를지 또는 더 내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최대한 상환 수수료가 없는 오픈 모기지의 비율을 높여서 구입하신 후에 추 환율이 어느 정도 더 내려가서 안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환전해서 모기지의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갚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현재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이민으로 오시거나 유학을 오시는 가정들은 최하 20% 정도 다운페이 하시면 80%까지는 모기지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부동산과 환율에 대한 이곳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곳 캐나다의 토론토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루빨리 한국과 캐나다 간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돼서 많은 고국의 동포들이 이곳 토론토를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토에서 RTN 통신원 김일봉이었습니다. 네, 김일봉 통신원 소식 감사합니다.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대출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도 전해주신 항공 자유화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서 토론토를 왕래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하루빨리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